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건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대단하다는 거는 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1948년도 5월 14일 우리 딸내미 얼른 와. 딸내미 들어야 돼. 딸내미 천재 할렐루야. 앞에 앉아. 앞에 앉아서 우리 딸내미는 비타민이에요? 3학년. 자, 우리 3학년 천재는 맨 앞에서 듣고 목사님이 강의하는 거 오늘 듣고 너는 그대로 강의할 수 있어야 돼. 다 기억하고. 들릴 것 같은데 제가 목소리 좋아서 이거 안 해요. 맞아, 들려요. 그럼 또 들렸어. 그렇죠? 내가 목소리 좋아서 앉아 우리 딸내미. 3학년 이름이 뭐야? 하늘이. 뒤에서 가장 하늘.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 14일 안식일 날 독립선을 하면서 탄생을 했는데 그 팔레스타인에 생겼던 그 나라가 지금은 강대국이 돼가지고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서 세상말로 이란을 작살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만큼 위대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대등한 동맹관계를 맺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대단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하고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는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말면 복을 얻게 되리라. 바로 한미동맹이라는 나라가 의미가 그 뜻입니다. 미국하고 한국은 하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미국이 건드린다는 거예요. 와. 대한민국을 축복하면 미국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 나라가 바로 1948년도 5월 10일 재헌의회 선거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날 대한민국은 재헌의회를 통해서 건국이 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5월 14일 날 금요일 날 안식일 날 독립을 선포하고 강대국인 미국과 영국이 인준해주면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Founding Father라고 해요. Founding Father.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죠?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 그 미국을 탄생시킨 초대 건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러면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 국부는 누구예요? 이승만 박사지.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벤구리온. 이스라엘은 재밌어요. 이스라엘은 세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은 좀 공부를 하셨으니까 벤구리온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어. 그래서 벤구리온은 수상이고 그런데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 바이즈만이라는 사람인데 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바로 데오드로 허찔이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드로 허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97년도에 팔레스타인에 방문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50년 전에 팔레스타인 방문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게 데오드로 허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1차 시온회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건국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1898년도 이승만은 23살 때 제1차, 2차, 3차 만민공동회를 주최했거든요. 이게 바로 제3차 만민공동회를 했는데 최초로 태극기 집회를 한 겁니다. 와. 보이죠? 태극기 보이죠? 네. 그리고 그 당시는 대한문이 아니라 대안문이라고 해요. 대안문. 대안문에서 태극기 집회하는 거고
요 검은 옷을 입은 애들이 뭐냐? 이게 바로 보부상이야. 보부상이 뭐냐면 이 장돌뱅이들. 근데 잘똥뱅이가 그냥 잘똥뱅이가 아니라 힘께나 쓰는 사람들. 그래서 이승만이가 개혁운동하니까 이승만이를 체포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체포하려고 그러다가 이승만한테 도망갔잖아요. 또 보세요. 너무나 재밌죠, 그죠? 예. 헛줄은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기를 기도했고, 이승만은 청년 때 대한문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대한제국 개혁운동을 합니다. 개혁운동. 근데 개혁운동이 실패하고 대한제국이 일본 식민지로 망하니까 그럼 뭐예요?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지.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꿈을 갖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허질이 그 시오니즘 운동을 하면서 라인강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98년도 12월 24일 날 고종 황제가 저 이승만 내버려뒀다가는 안 되겠다. 저놈을 체포해라. 그래가지고 보부상이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이승만이 체포 안 하려고 싸우다가, 당시 저기서 싸우다 잡히면 큰일 난다고 누가 가르쳐 주니까 배작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배작 도망갔는데 12월 25일 날이 무슨 날이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잖아. 그래서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배제학 땅에 정동 제일간육의 예배 참석했는데,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요? 아펜젤라 선교사님. 그러면 여기서 숨었잖아. 이승만 청년이 숨어서 예배드리잖아. 어딨어? 여기 있잖아, 여기. 그래서 여기서 숨어서 예배를 드린 거야. 재밌죠? 예. 자, 그러다가 1899년도 1월 8일 날, 감옥에 답답하잖아. 근데 셔먼이라는 선교사가, 야, 내가 왕진 가는데 너 통역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괜찮겠지 하고 따라갔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한성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5년 8개월 동안 살면서 이제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자기가 억울하게 잡히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한 얘기는 또 따로 하고, 이 건국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감옥에서 있으면서 이제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감옥에서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게 1904년도 8월 9일 날 한성 감옥에서 석방되는 사진이야. 석방되는 사진이야. 그래서 여기 이승만 청년이 이제 석방에 나오는 거고, 요분이 에이비슨 선교사님이에요. 제중원의 에이비슨 선교사님. 그리고 요게 간수장 김영선이라는 간수장이고, 요게 이준혁이라는 또 간수 실무일을 보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1904년 8월 9일 날 5월간 8개월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미국에 특사로 가는 게 되거든요. 왜 중요하냐? 데오드루는 1904년 7월 3일 날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 팔레스타인이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걸 예언하고 죽어요. 예언하고. 근데 정말 죽을 때 앞으로 40년 후에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생길 것이다. 예언하고 죽었는데 1945년 딱 1년 차이 났지. 45년. 아니야. 한 43년 차이 났지. 그죠? 48년 됐으니까. 근데 이승만은 이때 나와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허칠도 위대하지만 이승만은 더 위대하지. 그죠?
네. 헛줄은 예언만 한 거야. 운동하고. 근데 이승만은 개혁운동, 건국운동하고 자기가 직접 대한민국도 세우고 초대 건국 대통령도 하고. 그래서 데오도르를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국부라고 생각하는 국부를. 자, 아까 목사님이 이 재헌의회를 유엔에서 총회에서 결정했어요. 총회에서 하도 소련이 방해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지혜를 짜가지고 니네 유엔이 관리해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세워달라. 그렇게 유엔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47년도 11월 14일 날 유엔 총회에서 한국임시위원단을 만들어서 유엔의 헌장과 이념에 따라서 한반도에 나라를 세워보자. 찬성하겠냐 반대하겠냐 투표를 한 거예요. 투표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인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엔의 헌장과 이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유엔의 이념과 헌장에 따라 세우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소련이 점령했기 때문에 반대했어. 공산국가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남한만 세우게 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고도의 국제외교적인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이걸 성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 결과가 발표나는 날 이승만 대통령의 평생 꿈이잖아. 제가 한성 강국에서부터 대한민국 세우려고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했잖아요. 이 총회 결정이 나는 걸 기다리니 얼마나 불안을 초조하겠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 흰옷을 입고 백이민족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이화장에서 금식기도를 합니다. 이게 되도록 통과하도록. 그때 라디오 방송을 딱 틀었는데 발표를 하는데 뭐부터 발표하는 거 아니? 뭐부터 발표했을 것 같아? 찬성, 기권, 반대가 있잖아. 뭐부터 발표했을 것 같아? 기권. 희한하게 보통 찬성부터 발표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기권부터 발표한 거야. 기권 6표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놀란 거야. 근데 기권 6표, 찬성 46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대 없어. 빵표. 그래 통과된 거야.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정말 통곡하고 감사하면서 43표. 있는데요. 47년 11월 14일은 대한민국 건국하기 전이잖아요. 건국 전에 건국하자고 한국 위원단이 아니라 한반도 위원단이라고 하던데 임시한국위원단 정확하게 임시한국위원단. 그래서 언토크라고 그래요.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그래서 임시한국위원단이라 그걸 만든 거예요. 임시한국위원단을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거든. 그걸 결정한 거거든. 그래서 요게 그 당시에 총회고 여기 한국 자리가 있죠. 아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옵저버 자리야. 옵저버 자리. 예. 그리고 그때 옵저버로 활동했던 이게 그 유명한 임병직 박사. 그리고 이명신 박사. 중앙대 영어를 중앙대 총장인데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 우리 하늘이도 영어 잘해. 할렐루야. 영어의 천재적인 능력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통일 시대에 유엔 가가지고 통일 작업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지? 통일 작업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을 누가 보냈어? 다 이승만 박사님이 보낸 거지. 활동을 하러. 그죠? 자,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1948년 5월 10일 날 재헌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기자회견하는 거예요. 이화장에서. 그리고 투표 당일날 투표 참관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프란체스카 영부인. 이때 나이가 48살. 근데 이게 다 흑백 사진이잖아요.
이걸 내가 다 AI 컬러로 이렇게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더 시간 나지. 더 시간 나긴 하는데 이 AI도 뽕꾸라나 지들 마음대로 색깔을 만들고 또 글자 같은 걸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너무 젊게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어쨌든 자 그래서 5월 10일 날 유엔의 감시하에서 이런 세계적인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역사적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글도 잘 쓰세요. 서예도 잘 쓰셔. 그래서 자기의 사명과 어떤 특별한 것을 다 효어로 남겼어. 이 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재헌선거 전날 이화장에서 썼는데 뭐라고 썼냐? 방구 명신. 방구 명신. 방구를 새로 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방구. 나라는 오래됐잖아. 1만 년의 역사, 5천 년의 역사, 고조선, 고구려 했는데 나라는 오래됐지만 일본 식민지 당하고 말이야. 그랬는데 오래됐지만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사명. 그래서 방구 명신이라고 하는 표어를 두 종류를 썼죠. 하나는 가로로. 그래서 5월 10일 날 이승만. 그죠? 네. 방구 명신 총선거 이승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하늘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통일 국가를 세우는 꿈을 꾸고 기도해야 돼. 아멘. 방구 명신. 대한민국은 70년, 80년이 됐지만 아직 통일을 못 됐잖아요. 통일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22년 사역하고 1915년도에 다 정리하고 이런 역사 강의만 하려고 이제 한국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한국에 나가서 역사 강의 하는데 큰 교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어떤 교회가 큰 교회야? 많이 모인다고 큰 교회야? 아니요. 건물이 크다고 큰 교회야? 아니요. 큰 교회는 큰 인물 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아멘. 이승만 같은 인물 나오면 그게 진짜 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와서 전국적으로 대학도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동의했지만 바로 이 교회도 큰 인물 나올래나 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왔지. 아멘. 그래서 내가 우리 하늘인가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중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통일시대에 인물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통일되면 말이에요. 다 바꿔야 돼요. 김일성 대학 뭐로 바꿔? 이승만 대학으로 바꿔야 돼. 아멘. 평양 대학 뭐로 바꿔야 돼? 이승만, 프란치스카 의과대학으로 바꿔야 돼. 아멘. 김영직 교원대학, 유경수 교원대학으로 바꿔야 돼. 아멘. 그럴 때 평양대학 학장도 나오고, 아멘. 프란치스카 교원대학 총장도 나오고, 아멘. 평양시장도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하니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뿌린 거예요. 이런 포스터를 허라 for Doctor's Diplomatic Success 뭐냐? 허라 만세라는 뜻이죠. 영어로 만세. 이승만 박사의 외교적인 성과를 찬양한다. 이승만 박사 외교 개선 만세. 그 당시 이런 포스터를 만들 수 있는 게 어디냐? 영화관, 그죠? 영화관이 포스터 만들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극장협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구호가 뭐냐면 동포여 독립전취의 역사적 공헌에 보답하라. 무슨 뜻이야? 다 투표라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이승만 박사가 전쟁을 통해서 소련과 스탈린하고 전쟁을 통해서 트루만과 외교 전쟁을 통해서 유엔에서 그 반대를 물리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런 역사적인 위대한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을 정치했으니까 여기에 보답해야 된다. 동포들이 뭘로 보답해? 투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어디다 오퍼를 했느냐?
그 당시 사실은 이화장이 동대문구에 섰거든요. 그 동대문 을구에 동대문 갑이 있고 동대문 을이 있는데 동대문 을에 입후보를 했습니다. 근데 단독 후보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승만 반대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승만 떨어뜨리려고 최능진을 내가 입후보를 한 거야. 최능진이라는 애가. 최능진이랑 입후보를 한 거야. 근데 그 당시는 입후보를 하려면 주민들이 추천서를 받아야 돼. 추천서를. 근데 조사해보니까 다 가짜잖아. 공산당 하나씩 그렇지. 막 2명, 3명 겹치고 사인 지 맘대로 하고. 그래서 후보 자격이 박탈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후보가 돼서 무투표 당선을 했죠. 그 다음에 투표는 어디서 했는 거 아니? 사실은 내가 종로 울구기 때문에 이화동이 종로 울구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신 거예요. 이 투표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영어로도 딱 코스 썼죠? Voice of New Nation. With this one? 잘 안 보이는데 humble vote. 여러분의 겸손하고 진지한 투표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영어로 이렇게 구호를 만든 거죠. 그래서 투표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이고 빨갱이들이 선거를 방해하려고 얼마나 지랄 날을 치는지 특별히 동대문 동대문 경찰서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 투표 지역이잖아요. 종로 이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단총을 가지고 빨갱이들이 방해 못하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꼼짝 못하라고 오면 죽인다 이거지. 까불면 죽인다 이거지. 근데 재미난 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향보단. 향보단이 뭐냐? 아까 목사님 말씀. 군인하고 경찰력만 가지고는 너무 약해 인원이 적어서 빨갱이들은 전국적으로 지랄하니까 그러니까 향보단, 향토를 보호하는 자치대를 만든 거예요. 주민들이. 그게 향보단인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 지구 향보단 간판을 딱 달아준 거지. 아니나 다를까 경찰서에다가 어떤 일 술탄 넣어준 거예요. 술탄. 유리창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 향보단 청년이 그래도 일찍 제압해가지고 이놈들 다 잡아낸 거지. 이제 그거는 사제 폭탄인데 별 실력이 없었나 봐. 유리창만 깨지고 말았어. 자, 이게 선거 그 당시 포스터. 이 구절 하나하나가요. 정말 가슴이 와닿잖아요. 그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2, 3장에 들어가는 투표가 우리의 장래 정부를 결정한다. 바보 멍텅구리 똥똥구리 같이 이재명 찍으니까 나라가 망하잖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먼저 등록을 하고 다 같이 투표하자. 몇 프로? 95.5%는 이건 인력사상 이루어질 수 없는 투표일 거야 아마. 지금까지도 어떤 나라도 90% 이상 넘어간 적이 없고 물론 빨갱이들은 가짜니까 그렇게 하지. 빨갱이들은 앞으로도 95.5%는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당시 국민들이 정말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열망이 있으면은 너도 나도 다 가서 투표하자. 95.5%. 그러니까 빨갱이들 빼고는 다 한 것 같아. 빨갱이들 그 테러 일으키고 그러느라고서 투표 못한 거지. 자, 좋은 투표로 좋은 나라를 세우자. 정말 맞잖아, 그지? 그래서 나도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감동받은 게 기독교인이 좋은 지도를 뽑아야 됩니다. 좋은 지도를 올바르게 분별해서 보죠. 저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교계 유명한 목사님 많이 만났습니다. 은혜의 진리교회 아시죠? 은혜의 진리교회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는데 그 목사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판단 가치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선함과 진실함 투표했으면 이재명이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기독교 가짜라는 거지.
어떻게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데 범죄자를 뽑을 수가 있어? 어떻게 거짓말쟁이를 뽑을 수가 있어?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게 정말 기독교인이 성령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본인이 선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지도자를 뽑아야만 나가고 결국 그것이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고 이승만 박정희 시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죽창이잖아요. 죽창. 제가 이게 이 사진 흑백으로만 봤을 때는 뭐라고 오해가 생겼는 거 아니? 바로 빨갱이들이 죽창을 가지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경찰이 빨갱이를 제압하고 죽창을 모아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창을 가지고 빨갱이들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뭐는 거니? 자, 아까 말한 대로 향보단이 있는데 무기를 가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나 빨갱이하고 싸우려면 무기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향보단의 무기를 경찰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할 때 나눠줘서 빨갱이들을 막으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빨갱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뺏은 게 아니라 이 향보단이 빨갱이들을 난동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되 이렇게 경찰이 보관했다가 유사시에만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광주 지역에서 향보단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들이 무슨 뭐 서북청년단이 민간인 양민학사가 갔다 어쨌다 다 거짓말이지. 봐요. 질서정연하잖아요. 민간인인데 말이야 군인처럼 낙제시켜가지고 말이야. 자, 전국적으로 빨갱이들이 다 난동을 부렸는데 이렇게 경찰과 군인과 항보단원들이 잘해가지고 다 사전에 더 제압하고 이 빨갱이들 무서워가지고 난동을 잘 못 부렸어. 근데 난동을 부린 아주 위험한 지역이 어디였죠? 제주잖아, 제주. 제주는 그래서 아예 세계 선거구 중에서 북부의 두 군데는 선거를 못 치는 거예요. 4.3. 그게 4.3이에요. 4.3. 그래서 남부는 그야말로 치안이 그래도 돼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이게 흠이라면 흠이지. 200석을 다 했어야 되는데 이 빨갱이들 때문에 198석밖에 못한 거야. 빨갱이 하도 진월 난동을 벌려가지고 4.3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북부 갑에서 두 지역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된 다음에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그 지역도 시안을 확보해서 선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위험한 지역이 어딜까? 그 다음에 위험한 지역이 아니지, 북한하고 접경 지역일 거야. 강원도 어디? 춘천. 그 다음에 이쪽에 서부 쪽에는 개성. 그러니까 거기는 막 이북놈들 들락날락 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개성입니다. 그러니까 개성은 이렇게 막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고 난리를 막 친 거예요. 이게 개성 경찰서 앞이거든요. 여기가 요게 개성 남산 감리교회 가장 중심가. 여기에 폭탄을 던졌는데 물발탄됐어. 근데 요놈을 잡은 거잖아. 요놈 빨갱이. 폭탄 터치는 잡았어. 경찰이 잡았어. 그래서 미군한테 인수해가지고 미군이 조사하는 거예요. 재미난 거는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근무했습니다. 이때 근무했어. 그리고 요 다음 해에 개성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냥 참 신기하지요. 개성에서 이렇게 난리가 일어났지만 그래도 사전에 다 제압해가지고 했죠. 자, 이게 맥주 캔을 위장해가지고 경찰서에다가 투척한 사진 수류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칼라고 하려고 했더니 AI가 똑똑해. 이거 폭발문이라고 안 해주네. 폭발문이라고 안 해줘. 그래서 이건 원본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폭발문 조사하는 거지. 자, 이 사람은 사회제 폭탄에 맞아가지고 입술이 터졌어. 그리고 여기도 상처가 났어.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호송하면서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 거야. 최재진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사진입니다. 아, 우리 아버님은 좀 찾으면 좋은데. 자, 그래서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모습이야.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첫 선거부터 여성들이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놀라운 사실이지. 그래서 이거를 유엔도 알기 때문에 여자들이 투표하는 사진이 많아. 와. 제가 이때 사진만 해도 한 몇천 장이 돼요. 전국적으로 사진 다 했는데, 그래서 애기 없고 말이야. 애기 없고 투표를 처음 배운 거야. 처음 하는 거야. 그래서 투표를 하는데 애기 없고 말이야. 그 아줌마 심각하게 하잖아. 어떤 놈이 선하고 의롭고 진실할까 하는데, 와, 많이도 나왔대. 몇 명 나왔어? 1, 2, 3, 4, 13번까지 나왔어. 이게 어디냐? 서울 중구 선거구야. 이승만 박사가 투표한대. 여기 누가 됐느냐? 요게 윤치영 12번.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을 하게 돼서 윤치영이가 당선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컬러화가 좋은 게 흑백으로는 해독이 안 되는 거를 컬러하면서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확신을 가지는 거야. 야, 이 AI 때문에 역사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종북 잡아서 다 거짓말했거든. 다 거짓말하고 막 사진 조작하고 왜곡하고 했는데 AI를 내가 딱 해독해가지고 진실을 찾아내니까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윤치영이가 이승만 박사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초대 내무부 장관을 하고 윤치영이가 여기 당선이 12번에. 자, 그 다음에 요건 어디냐? 서울 중구.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투표한 중구인데, 여기는 몇 명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명 나왔나? 후보가. 나왔는데 여기 누가 됐냐? 10명 나왔어. 후보 자, 10명. 2번 누구지? 장년이가 됐네. 장년. 장미원. 작년 국무총리 할 사람. 작년에 2번으로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는 인쇄기시 없으니까 이것도 선거 포스터로 손으로 쓰고 사진 붙이고. 근데 쟤네 한 거는 말이에요. 여기 사진 위로 붙였잖아. 이름을 밑에 쓰고. 여기는 같은 서울인데도 이름을 위에 쓰고 사진 밑에 쓰고. 그런데도 공명정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사람이 손을 하는데도 공명정됐다. 한복이. 아, 예리하네. 한복이. 야, 한반도 역사상 첫 있는 선거. 흰옷 입고. 야, 얼마나 정성스러워. 요즘에는 뭐 편안하게 뭐 등산 가자고 한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했지만 얼마나 정성스러워. 나라세우는 첫지라고 이렇게 비단옷 입고 말이야. 이게 다 비단 색깔 나잖아, 그치? 비단 분위기가 나죠, 그죠? 예. 약간 정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선거했다. 야, 이런 나라, 이 하나님 역사 가지고 겁니다. 할렐루야. 할아버지도 정장 다 하고. 두루마기 그리고 선거 감시원 다니고. 모자도 쓰고. 자, 이것도 아까도 이제 이게 중구인데 여기 윤치영이라고 써 보이죠? 윤치영 사진. 사진 없는 사람도 있고 윤치영. 그래서 이때도 마스크 썼네. 근데 이제 여기 번호도 다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빨갱이의 난동을 다 하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호응을 하니까 빨갱이들도 난동 못하겠지. 자, 요거는 부산 지역, 부산병. 부산 출신 있어요? 네, 부산. 네, 부산 병 지역인데 여기는 5번 한석범이가 당선이 됐어. 제가 이 순서대로 써본 거예요. 두 번째 박성수, 김한선, 최명구, 민찬수. 그러니까 이게 흑백으로는 안 보이는 건데 칼라로 하니까 다 해독이 되잖아. 그래서 내가 다 해독한 거예요. 이것도 봐. 애기 붙여갖고 와가지고 설명하잖아. 이거 보고 누굴 뽑을까? 어떤 사람이 선하고 의롭고 진실할까?
감동적이죠? 네. 또 하나 뭐예요? 항상 이렇게 태극기를 놓고 어디든지 태극기를 걸어놓고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생각해서 나라를 생각해서 이거 하나하나 보면 정말 이게 다 누구 작품이야? 이승만 박사 아이디어.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이스라엘은 5월 14일 금요일 날 안식일 날 안식일이 중요하잖아요. 안식일 날 텔아비브 시장 관사에서 요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독립을 선포한 거예요. 와. 독립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의 반석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아모스서 9장 11절을 낭독하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리니 하고 우리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포한다. 그리고 곧바로 미국과 영국이 인준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 진행이 된 거고 사실 이스라엘은 뭐로? 로비로 하는 로비로. 전 세계에 유대계가 많잖아. 그러니까 유대계인들이 다 로비를 해가지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앞으로 팔레스타인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도 세우고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우자 라고 결정밖에 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걸 믿고 벤구리온은 우리는 독립한다 선언한 거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아랍 국가들이 야 니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해? 안 돼.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던 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아직도 못 세웠잖아. 아직도 못 세운 거예요. 왜? 이런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국제적인 외교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벤구리온이 선언하는데 자 누구 밑에서 선언하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구야? 아까 봤잖아. 데오드로 허츠. 그렇지. 40년 후에 거시다 그 예언했던 그분을 사진을 다 걸어놓고 선언한 거지. 그리고 이제 벤구리온 타임지에 나온 거야. 나를 세웠다고. 자, 5월 1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지니까 북한에서 남한에 전기를 보냈었거든요. 단전을 시켰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한은 지하 자원이 많으니까 모든 전력 산업이 다 거기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수풍발전소는 그 당시 아시아 최대야. 60만 킬로와트. 남한은 농경사회니까 전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물자를 주고 미 군정청에서 물자를 주고 전기를 사온 거예요. 근데 그나마 대한민국이 세워지니까 북한이 딱 끊어버린 거지. 누가 끊으라고 끊었겠어? 스탈린이 끊으라지 스탈린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내주는 전기가 60%를 차지했는데 하루아침에 끊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깜깜해졌지. 망천지가 됐지. 요게 그 당시 환구단이라고 환구단. 지금 세종 시청 옆에 있어요. 그 조선호텔 옆에. 그날 낮 사진이야 낮 사진. 여기 시청이야 시청. 여기 시청. 여기 환구단이라고 그날 낮 사진인데 그날 밤 어떻게 됐어? 깜깜해졌지. 전국이 다 암천지가 됐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은 빛의 나라가 되고 북한은 반대로 깜깜한 나라가 됐잖아. 어두운 나라. 여러분 위성사진 많이 보셨죠? 네. 북한하고 남한하고 위성사진. 남한은 빛이 밝고 북한은 평양만 있잖아요. 야, 종북 좌파 세력이 얼마나 악랄한 거 아니? 내가 이거를 강의하니까 그 사진을 위성사진 강의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 북한 동포들은 말이야 김일성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남한과 미군이 북한을 폭격하려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등화 관제 훈련을 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등화 관제. 그러면 뽕꾸라네? 평양만 폭격을 하는 거야? 평양만 하는 거야? 평양 폭격을 하는 거야? 서울대 나온 놈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서울대 나온 종북좌파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니까? 아, 김일성 문정은 일치단계라 가지고 미군이 공습하려고 그러니까
공수 못하게 등하관제 훈련하기 때문에 전국이 얻었다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럼 왜 평양만 불이 돌아? 평양 북경을 하는 거야? 이렇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애들이 아까도 같이 오면서 얘기했지만 그런 애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고 사법부에 들어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8월 15일 날. 그래서 8월 15일 날 재헌회가 구성이 되고 재헌회를 개선하고 헌법을 만들고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했잖아요. 그때 누가 왔어? 메가더가 왔잖아. 메가더는 그냥 장군이 아니라 일본 군정사령관으로 일본의 국가원수예요. 천황보다도 높아. 천황은 쫄개야, 쫄개. 군정기니까. 그래서 국가원수 자격으로 메가더를 초청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식에 최초의 국가원수로 메가더 와서 건국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10월 달에 19일 날 나를 초청해 주니 감사하다. 이승만 대통령을 일본으로 초청을 했어. 그래서 대통령 자격으로 일본에 간 거야. 야, 이승만 박사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일본의 군정으로 세상말로 일본의 식민지도 있고 거기에 딱 대통령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뭐가 일어났어요? 제주 여서 반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제주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거 감이 오시죠? 그죠? 네.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는 건 극비잖아. 그치? 대통령이 방문하는 거 스탈린이 이걸 알고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방문할 때 여수 반란 사건을 일으킨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진 하나 증명해야만 쟤네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 여수 4.3 반란 사건을 제압하면서 제주 4.3 군인 반란 사건에 깃발을 뺏었는데 깃발을 뭐라고 써놓은 거 아니에요? 보세요. 남로당군인데 제5여단 여단이래. 려단 이거 뭐야? 북한 용어잖아. 그지? 제5려단 제14연대인데 이게 빨갱이들이 학력이 부족해가지고 제자를 아이를 적었어. 어이를 아이를 적었잖아. 이렇게. 여기 이제 이게 AI가 해독을 잘못했어. 개로 해독했어. 이해가 되시겠죠? 네. 제자를 이렇게 썼거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빼도 박도 못하지. 그지? 아니 14년대 군대 내에 자기 마음대로 공산당 깃발을 만들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자, 또 재미난 거.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에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니까 빨리 귀국해야 되잖아. 그지? 빨리 토벌 해가지고 빨리 쟤네 진압을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좀 있으면 인준을 받아야 돼. 인준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포했는데 유엔이 인준도 안 해줬는데 미국, 영국이 우리 지지한다 하니까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엔이 세웠으니까 또 유엔 총회에서 뭘 받아야 돼? 인준을 받아야 돼. 그러면 스탈린이가 왜 여성 반란 사건을 일으켰을까? 인준을 못 받게 하려고. 야, 대한민국 세워봐야 치안 질서도 확립 못하고 국방도 안 돼. 그러려고 방해하려고 일으킨 거예요. 인준 12월 달에 있을 인준을 방해하려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빨리 이거를 수습해야 우리가 유엔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토별 사정부를 설치를 하고 이게 귀국해서 오려고 이제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한 건데 손에 뭘 들었지? 태극기를 들었어. 왜 태극기를 들었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어디야? 일본이잖아. 일본. 도쿄잖아. 네. 하네다 공항이잖아. 거기에는 무슨 국기가 걸려 있을까? 미국기. 미국 국기가 있지. 왜? 미국 군정사령부잖아요. 거기 미국이야 지금 일본. 아직 나라가 안 됐어. 그리고 일장기가 있지. 일장기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라 세워줄 거니까 유엔기가 있겠지, 그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자, 이게 내리면 국회에 대한 정리 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왜 꼴보기 싫은 일본 왜 쳐다봐? 꼴보기 딴데 쳐다보는 거야 지금. 딴데 쳐다보는 거야. 일본 꼴보기 싫다 말이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유엔 총회가 중요하냐? 아직 인준을 안 받았기 때문에 태극기를 달 수 있어 없어? 못 가는 거야. 대통령이지만 나라가 세워졌지만.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태극기가 온 거야. 표시내려고 표시내려고 왜 이러려고. 표시내려고. 그래서 인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준을 방해하려고 이런 난리를 친 거지. 그래서 인준이 돼야만 외국하고 국제 외교 관계를 대사도 만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토별사령관에 임명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 송호성이라는 사람이 토별사령관이고 요 오른쪽에 있는 젊은 장교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죠. 박정희 소령이에요. 박정희 소령. 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여순 반란 사건의 진압 책임자가 송호성이고 작전 장교가 박정희고 이게 미국의 고문관 풀러 대령이에요. 근데 이 송호성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름이 빨갱이네. 그래서 북한이 기습남침 일으킬 때 있잖아요. 전쟁 일으킬 때 6월 25일 날 새벽 6시에 전국적으로 방송을 했어. 뭐라고 방송했냐면 지금 남한에 송호성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침해서 우리가 격퇴하고 오히려 서울로 진격하고 있다. 방송을 한 거야. 그런데 송호성이가 6월 28일 날 서울 한갑대 때 피난 갔어 안 갔어? 안 갔지. 안 가고 어떻게 했어? 월북했지. 월북해가지고 뭐라 그랬어? 내가 송호성입니다. 북한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송호성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다 진짜 송호성이가 북침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북침설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북침설이 이미 다 짜고 6월 20일 새벽에 지금 남한의 송호성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격퇴하고 있고 진격하고 서울 점령을 간다 방송했던 것처럼 그래서 서울 점령을 났어. 그랬더니 송호성이가 월북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송호성입니다. 송호성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나 진짜 북침인 줄 알지. 자, 박정희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 숙군 사건이라고 남로당 혐의가 있어가지고 체포가 되잖아요. 자,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하는 박정희 장교가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으면 뭐야? 사형이지. 아니 지금 반란군을 진압하는 최고의 작전 장교인데 조금이라도 공산당과 관련된 혐의가 있으면 용서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이거는. 사형이지 이거는. 이건 재판 받을 것도 없이 그냥 직결 처분이야. 뭐예요? 혐의만 있다는 거지. 어떤 혐의가 있었냐? 박정희가 똑똑하고 훌륭하니까 박정희를 포섭하려고 이재복이라는 빨갱이 목사가 박정희라고 메모지에다 써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재복이가 잡혔어. 이재복이 뒤지다 보니까 뭐가 나와? 박정희 나온 거야. 그러니까 김창룡이가 야 이거 거물인가 보다 해서 잡아놓고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면석방이 가능하지.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군에 있는 모든 요직이 다 박정희 후배들이거든. 친구라든지 정일권 친구야. 또 백선엽 3년 후배야. 그러니까 박정희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오해가 있는데 박정희가 남도당 조직표를 불러줘가지고 일망타진하는데 공헌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조직도를 자백해가지고 일망타진했다. 조직도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부라는 얘기지. 공산당은 점조직이기 때문에 조직도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재복이도 몰라.
자기가 조직을 관리하면서도 그 집도 저 집도 전체는 몰라. 근데 조직도를 알고 있는데 그걸 자백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산당산 때려잡는 데 공헌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건 알면 이거는 거물이기 때문에 이건 차이난 거예요. 거짓말. 왜 이런 오해가 나왔냐? 조사해보니까 박정희 혐의가 없어. 다 살려야 된대. 박정희 살려야 된대. 이승만 대통령을 또 참모하는 미국 군사고문단도 같이 했거든. 같이 신학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이때는 말이에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 외에는 사면이 안 돼. 어떻게 일개 장관이나 군인이 박정희 마음대로 살려. 어린도 반푼 없는 소리지. 그래서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김창룡을 불렀어요. 최병덕 참모총장하고 정일관하고 군부수뇌가 불러가지고, 야, 아무래도 박정희는 혐의가 없는데 어느 사람 죽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냐? 그랬더니 김창룡이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내가 빨갱이 공산당 잡으러 갈 때 10번만 동행해라. 그래서 만약에 그가 빨갱이가 아니면 당당할 거 아니냐. 빨갱이 잡으러 가는데 동행하는 거. 그죠? 그리고 설령 만약에 공산주의 상하상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공산당 잡으러 가는데 앞잡이로 됐으니까 더 이상 공산당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김창룡이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갱이 잡으러 갈 때 얼마나 동의하라. 그 다음에 김정념이라고 공군 참모총장 된 사람이 있거든. 김정념이가 박정희를 또 잘 알아. 근데 김정렬이 공군 사관학교를 만들었고, 공군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다 발전하려고 그러는데 교수부장을 김정렬이가 잡아간 거예요. 빨갱형으로 교수부를 잡아간 거예요. 박원석이를 잡아간 거야. 그 박원석이가 잡혀가면서 나는 빨갱이가 안 되면 날 잡아갑니다. 날 잡아갑니다. 제발 우리 사관학교 김정렬 교장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려고 했는데도 잡혀간 거야. 김정렬 공중사관이 얘기 들어보니까 교수부장 박원석이가 빨갱이형으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아니 빨갱이 아닌데? 그래서 김정렬이가 직접 가본 거예요. 김정 사무실에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김창룡이가 수사를 해가지고 김창룡이가 조직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직도를 다 조사해가지고 누구 밑에 누구 있고 누구 밑에 누구 있고 누구 밑에 누구 있고. 근데 박정희는 여기에 따로 박정희 이름만 딸랑 있고 줄 하나 찍고 누구? 박원석.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공산당 계보를 다 조사할 조직도가 여기 있고 박정희는 아무리 조사해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누구 하나 나왔냐면 아마 박정희랑 제일 친한 박원석이 요 놈이 세포일 거다 해가지고 그 밑에 줄 하나 딱 긋고 박원석이를 붙여놓은 거고 박을 잡아놓은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김정렬이가 와가지고 봐라, 전혀 관계없다 박정희는. 그래서 최병덕이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구명을 하게 된 거지. 달랑 이름 하나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 조직도를 알아서 일망타진했다. 이거는 영웅이 아니라 모독입니다. 박정희는 일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질 수도 없고 가졌던 적이 없던 사람. 형이 조금 관련이 있었던 자,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박정희를 이제 누가 사면했죠? 사면해달라고 다 서명을 했지. 최명세 서명을 다 서명해가지고 이승만 박사한테 딱 두명 서류를 갖다 놓으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프로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박정희 나이 및 하고 자 그다음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면요? 일본 육사 호병학교 수석 졸업. 그거까지만 딱 보고 이승만 박사가 볼 거 없어, 딱 없어. 천재구만. 인재를 함부로 죽이면 안 돼. 살려. 그래서 살려준 거야. 그래서 1949년도 3월 1일 날, 3월절 날 최초의 특별 사면 받은 게 박정희입니다. 3.1절 30주년 기념으로. 그래서 기념 사면 날, 법대로 해야 되잖아. 일단 그때
사년이 10년형 이하야. 그러니까 무기징역에서 그래도 일단 이름이 있었으니까 소령이고 거물이니까 무기징역 했다가 15년 감형했다가 다시 10년 감형했다가 석방을 시킨 거지. 자, 드디어 12월 10일 날 유엔 총회에서 찬성 48, 반대 6, 기권 하나로 유엔이 인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40선거도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사건은 총회 인준 사건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엔의 인준을 받은 유엔은 합법적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국기를 개항할 수 있고 미국과 대사관계를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제가 눈에 말하지만 이스라엘도 훌륭하긴 하고 하나님 역사에서 했지만 거기는 로비로 된 나라고 여기는 정통 국제법적인 합법적인 방법을 거쳐서 한 나라라는 거지. 그랬더니 소련의 이 비신스키라는 놈이 방해하려고 필리버스터 하시죠.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방해. 이번에 국회에서도 개헌하려고 하니까 국민의힘당이 필리버스터 한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하면 못하잖아. 그러니까 취소를 시킨 거 이번에. 의원시기가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필리버스터 하면 회기는 끝내야 되니까 계속 하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비센스키가 인준을 발휘하려고 필리버스터 하는데 이놈이 얼마나 악랄한지 필리버스터 하면 장동혁 빼치게 하는 놈이야. 2, 3일씩 하는 놈이야 그냥. 근데 희한하게요. 이날만 연설하면서 저 조병옥이는 이승만의 경찰견입니다. 경찰견입니다. 그것도 잘못됐지. 조병옥이가 경무부장 할 때는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이에요. 일본 군정청에서 경무부장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의 경찰견이 아니지. 근데도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승만 배도하려고. 이승만의 경찰견이 맨날 술만 먹고 처먹고 우리 유엔에서 대준 돈을 가지고 술만 처먹고 막 그렇게 막 모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조병옥이가 또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 거 아니. 딱 발언권 얻어가지고 야 비신스키 스탈린의 사냥개야 그랬어. 내가 미국 정책의 경찰견이면 양마 너는 스탈린의 사냥개야 그랬어. 왜냐면 이 발트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 공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사람 죽였거든. 사냥개야 이놈이야. 이 비신스키가 말이에요. 그렇게 말 잘하는 놈이 내가 목에 이념이 갑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어. 그래서 투표해서 통과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기적이죠, 그죠?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탁월한 거 아니? 원래 대표단이 있고 대표단이 있는데 대표단만 가지고도 안 되겠어. 그래서 따로 또 특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중으로 보낸 거야. 아니나 다를까 장면이가 대표로 가다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병호가 특사로 갔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발언권을 얻어서 말할 수가 있었던 거지. 만약에 특사단으로 안 갔으면은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지. 그리고 이때 이분들이 늘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팔이 근교여가지고 인준에게다가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자 보세요. 조병호 기독교인이야. 공주 영명교회 윌리엄스 선교사님 제자야. 장면 카톨릭이야. 히말란 감리교 이화여대 숭단, 오윤숙 이화여대 감리교, 정일영 평양 남산현 감리교회 교인, 그 다음에 김우평 장로교인, 장기영 이승만 박사 제자 감리교, 김우진 배제학당 후보 감리교.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지. 아멘. 그래서 이게 오윤석, 조병옥, 장면, 김한란, 정일영, 김우평, 장기영, 김우진. 그래서 이게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12도 꼭 기념하세요. 네, 유엔 인준 78주년. 그래서 이 12.12 우리 로마서 12장 12절 뭐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오직 선하시고 그게 로마서 12장 12절 인간 개혁의 혁명의 말씀이잖아요. 1948년 12월 10일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이지. 그 다음에 1950년 12월 10일 박정희가 유경수하고 결혼식 한 날. 대한민국의 혁명의 역사가 일어난 그죠? 1950년 12월 10일 화요일 날. 그 다음에 1980년 12월 10일 박정희 시해한 김재기를 체포한 대한민국 건국을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사건 12.12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네. 재밌죠? 12.12. 자, 대한민국이 세워지니까, 자, 이스라엘이 세워지니까, 자, 여기에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 바이즈만 박사입니다. 바이즈만 박사가 트루먼 대통령을 방문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인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을 줬는데 뭘 줬을까? 토라를 주네요. 목사님 잘하시네. 토라. 모세오경. 여기서 눈치가 빠르시네. 그래서 모세오경 두루마리를 이렇게 천에다가 씌운 토라를 선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줬다고 토라를 선물합니다. 그래서 빨리 금방 갔지, 그지? 5월 14일 날 건국했는데 열흘 만에 트루먼에서 갔어. 근데 우리는 인준 안 받았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 인준 받은 그 다음 언제 갔어요? 3월 1일 날, 3일절 날. 3일절 날 누굴 보냈어? 김한란 박사를 특사로 보내가지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감사 선물했는데 뭘 선물했지? 소녀인을 선물. 왜 소녀인을 선물했을까? 뜻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지금 역사가 문제가 뭐냐면 학자들이고 뭐고 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려고 그래. 자기 수준으로. 뭐 서울대 나왔든 어디 나왔든 다 자기 수준으로 이승만 박사 해석하려고 그래. 그럼 안 돼. 이승만 박사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승만 박사 입장을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승만 박사 입장에서 왜 하고 많은 선물이 있는데 요 소녀 인형을 선물했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다 태어난 소녀다. 이렇게 알고 소녀다. 이 아이를 잘 이쁘게 키워줘야 되지 않느냐? 굉장히 감성적이지, 그치? 감성적이지. 자, 요거는 약간 좀 의례적이잖아, 그치? 뭐 당연히 이스라엘 뭐 토라 유명한 거고, 그 귀한 거 선물한 거고, 그동안 뭐 박물관에 들어가겠지. 근데 이승만 박사가 외교 천재라는 게 이런 거야. 얼마나 감성적이야. 우리 어렵게 이렇게 태어났다. 이쁜 소녀다 말이야. 얼마나 이쁘냐. 똥똥을 입고 얘가 잘 자도록 잠잠하도록 키워야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거둬와 달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사람들 오해하는데 이게 장면대사가 아닙니다. 아직 장면대사는 신인장을 받지 못해서 아직 대사가 안 됐어. 그래서 김서선 참사관이에요. 이게 또 장면이라고 또 다 돌아다니네, 사진이. 그러니까 좌파는 좌파대로 다 가짜고 우파는 다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야. 이게 바로 상원 원목 해리스 목사입니다. 이승만 박사의 그 출석한 교회 파운드리 감독의 담임 목사면서 미국 국회 원목이에요. 상원 원목이에요. 굉장히 파워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도와주니까 그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국부는 3명이라는 거예요. 누구? 데오드로 허츠. 그 다음에 초대 대통령 바이즈만. 그 다음에 벤구리온. 근데 대한민국은 누가 다 했어? 이승만이 다 한 거야. 이승만이 다 한 거야. 놀랍죠? 그죠? 아멘. 미국에서도요. 파운딩 파더스라고 그래. 23명을 미국의 국부들이라고 조지 형뿐만 아니라 조지 워싱턴을 도와서 미국을 세운 위대한
인물들 20명을 선정해가지고 이 사람은 외교에 공헌하고, 이 사람은 교육에 공헌하고, 이 사람은 헌법에 공헌하고, 이 사람은 독립에 공헌해서 독립의 아버지, 외교의 아버지, 교육의 아버지, 금융의 아버지, 그래서 20명의 그 국부들을 기념하는데 대한민국은 누가 다 했어? 이승만 혼자 한 거지. 할렐루야. 이 역사상 이런 전무후무한 거예요. 자, 그래서 51년도에 요거 잘못 써. 51년도에 51년도. 자, 51년도 백악관에 이스라엘 벤구리온 수상이 이번에 직접 가가지고 뭘 선물하죠? 이게 유명한 메노랄 9촛대. 원래는 7촛대거든. 근데 마카비 시대에 7날이 지나고도 불이 계속 터지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9개가 된 거예요. 메노랄. 그래서 이거를 선물하는데 이승만 박사는 그때 요게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키운 산부인과 의사 양희찬인데 양희찬을 미국 대사로 세워서 본격적으로 이때 전쟁 때잖아요. 51년도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자, 이 벤구리온이 왜 트럼프를 방문했을까? 자기네들 지금 아랍하고 독립주의하라고 힘들잖아. 그래서 미국 도움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시작하면서 모든 세계 전략 자원을 다 끌어들이네 한국에. 예? 그러니까 한국만 도와주지 말고 우리도 도와달라고 로비하는 거야. 로비하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장면이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했는데 장면이가 사람은 전잡고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장면이 자르고 양희찬을 시킨 거예요. 의사. 그래서 네가 내 마음을 제일 잘 알고 내가 널 키운 거 아니냐.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산부인과 대사를 해라. 이때 나를 해서 그래서 양희찬이가 대사로 임명하는 그 임명식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성호 국방부 장관, 이게 변형태 외무부 장관, 이게 프랑스 대사 받는 사진인데 그래서 양희찬을 통해서 이분이 이승만 박사 하야 때까지 이승만 박사도 와서 유엔의 모든 차원, 한미동맹 관련된 것 이런 걸 한 위대한 지도예요. 이런 훌륭한 또 제자들과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시대에도 여러분 낙망하지 말고 분명히 숨어있는 의승지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걸 기도해서 지금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10년 동안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을 계승할 지도자가 과연 누굽니까? 황교안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김진애 줄이 아니야. 김진태는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새벽기도 흥깁니다. 김진태 어머니하고 나하고 새벽기도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새벽기도다가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근데 태극기 집회에서 김진을 만나고 그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김진태인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아니네 또. 그때 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조원진 대표가 나와서 연설하는 걸 듣고 그때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10년 동안 지금 같이 그분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 인사들이 많은데 이런 인재들과 함께 분명히 나는 이런 진실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정말 누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가, 누가 이승만 박정희 정치를 계승하는 그런 실력과 청년결백함과 애국심이 있는가, 이걸 국민들이 깨닫는 순간 나는 분명히 폭발적인 혁명의 대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때 저 김정은이는요 항복시킬 수 있어요. 그건 거의 총 한 방 때릴 필요도 없어. 항복시킬 수 있습니다. 너 항복 안 해? 너 주석궁에다가 폭탄 들여가지고 날려보내든지 너 체포해가지고 ICC 보낼 거야. 목숨만 살려줄 테니까 항복해.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죠. 그리고 국민들이 헤어져야죠.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늘이 헤이 천재, 오늘부터 언어의 천재, 글 쓰는 천재, 말 잘하는 천재, 천재가 되고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훌륭한 인물이 나오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부 이승만 박사와 혁명가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계승하는 청년 결백함과 애국애족과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국민들이 알아보고 지지하게 될 때에 전국 좌파 세력을 다 척결하고 저 김정일까지도 항복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가 자꾸 기도하며 또 통일시대의 사회적분의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요엘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우,